예, 대선 닭개비 지금 여론조사의 향배와 보수 후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여론조사의 일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수 후보들은요, 이번 주에 사실상 오늘 저녁에 있는 TV 토론을 통해서 흐름을 바꿀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보수가요, 현재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뭘 모른다, 까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강변이고요. 그러면 이기기 어렵다고 선거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요, 한 표라도 1%라도 0.1%라도 더 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늘도 도우고 집 나갔던 보수 표들이 결집을 해서 보수 후보들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수 표들을 안철수 후보가 다 가져가 버려서 보수는 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두 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46, 안철수 31.3, 데일리안입니다. 데일리안이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RN서치하고요. 홍준표가 10.2, 유승민이 3.9, 심상정이 3.5입니다. 보수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14.1, 얼마 전까지는 합쳐서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또 다른 조사, 노컷뉴스가 이 리얼미터하고 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43.8, 안철수 32.3, 여기도 홍준표가 10.2, 여기에는 심상정이 4.2, 유승민이 3.2로 나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홍준표는 10.2로 똑같았고요. 유승민은 한 군데는 3.9, 한 군데는 3.2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미세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홍 후보는 10%를 넘기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 후보의 목표는요, 단기적으로는 15%를 이번 주에 넘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를 넘긴다라고 목표를 잡고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는 이 국민들이 한때 18에서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2%, 12.5% 이래 나오고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5, 6%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비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당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은 후보 자체의 매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15%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 초반에 문재인 후보가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안희정, 이재명이 지고 난 뒤에 그 표가 반기문 사퇴표까지 포함해서 안철수한테 몰려가면서 순식간에 양강 구도가 3주 전에 형성됐습니다. 그때 뒤로 보수 주자들은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리던 보수 표들이 지난주 한 목요일 이후부터, 첫째는 검정 문제고 두 번째는 뭐 유치원 논란이라든지 정책 논란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사드 당론에 관한 문제, 한쪽에는 호남, 한쪽에는 영남, 한쪽에는 진보, 한쪽에는 보수,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가는 전략에서 한계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보수 진영의 표들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5%를 넘겨야 전액을 보존받을 수 있고, 전액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선거에 힘이 더 보태지는 부분이고 선거 비용도 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홍 후보는 어제 여론조사를 희한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홍 후보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부터 이미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말했는데,
홍 후보가 지목한 자체 조사는 한국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걸로 홍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훨씬 약진을 했다라는 주장이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사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흐름이 잡히고 있다. 이번 주에는 15%를 돌파하고 두 자릿수에 확실히 굳힌 뒤에 내주에는 20%에 올라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재인 안철수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요, 우선 이념적으로 보수, 지역적으로 영남, 또 서울 강남 같은, 강원 같은 이런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마디로 기존의 도망간 표 중에 일부를 잡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탄핵 구속에 실망을 해서 40%가 훨씬 넘던 보수표들이 도망을 갔는데 지금 유승민, 홍준표에게 돌아오는 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14일 경북 안동 대구, 15일 울산 부산, 16일 대구, 18일 울산 부산 경남을 잇따라 영남권을 돌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에 별도의 안보 공약도 이렇게 발표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한때 1% 후반대 2% 이렇게 머물렀습니다만은 지난 토론 이후에, 지난주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당 내부에서 흔들어 제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앞선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유승민 후보 또한 열심히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상대해서 그야말로 두 사람이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검증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몰아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전략적으로 보자면 보수표를 안철수 후보가 거의 싹쓸이 해간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 보수 쪽의 성향을 가진 지지율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5% 이상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20%가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지지율 중에서 절반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선거판이 안철수 후보와 2, 3등을 다투는 양상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판의 흐름이 또 급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3주하고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보수 후보들이 쫓기고 있는 양상에서 적어도 오늘 TV 토론에서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보 문제에서 정확한 차별성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선 두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의 안보 문제에 대한 논리적 문제들을 명확히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 외교 안보 문제를 1시간, 그리고 사회 경제 문제를 1시간 해서 2시간 동안 열리는데, 특징은 여태까지 토론과는 다르게 원고거나 자료가 없이 펜하고 백지만 들고 서서 스탠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을 앉아서 할 때하고 서서 할 때하고는 이 긴장감이 서서 할 때가 훨씬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서서 하는 스탠딩 토론회, 지금까지 토론회는 자료를 이만큼 들고 와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번 토론회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잘만 공격을 하면 일부 후보들은 순간적 백치 상태, 즉 이 머리가 포즈 상태에 빠지면서 순간 기억 상실에 빠져서 이렇게 당황하는 후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대로 잘 몰아야 되겠죠. 이쪽 한참 몰고 가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탁 때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후보들 중에 보니까 기본적인 토론회에서의 이런 표정 관리, 또 패싱 관리, 목소리, 얼굴 표정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후보도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토론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만큼 거부감이 있는 이 기피점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내면 보수 후보들이 주말을 넘기면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의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 표였는데 내가 영 안 될 것 같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또 병신 같은 짓을 한 집단처럼 돼 있다 보니까 내 표가 다 딴 데 가버린 겁니다. 될 만한 사람 밀어주자고. 그런데 그 될 만한 사람인 안철수 또한 보수에서 봤을 때 좋아서 미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미는 거기 때문에 또 안철수라고 답한 사람 중에도 마지막에 이쪽이 찍을까 저쪽이 찍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게 굳지 못하다. 문재인보다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간 만큼 순식간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표 얻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 전략상으로는 두 표가 상대는 내려가고 나는 올라가니까요. 한 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표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 나간 보수들만 잡아봐도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요. 나는 이미 당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할 것 없이 아예 그냥 내가 가진 모든 장기를 다 동원해서 정신이 나가도록 몰아붙여야 되는데요. 여기에 홍준표와 유승민은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맛집도 모여 있어야. 옛날에 저기 종로에 가면 해장국집이 그 종로 그 종각 뒤에 말입니다. 쭉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 서로 뭐 원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맛집도 모여 있어야 되고 극장도 모여 있어야 종로 상가에 극장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게 장사가 되니까 두 사람은 서로 보수의 파이를 같이 키워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욕에 대다가는 올 표도 에라 자식들 보기 싫다 저끼리 싸우고 망하는 집 구석에서 벨지랄 다 안해하고 자 철수나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홍준표 후보가 자기 자체 조사에서 2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가 저거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가짜로 자기들이 한 걸 발표해가 우리가 30%다 40%다 하면 지난번에 촛불하고 태극기 집회 때 전체 나왔다는 인원 숫자처럼 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하려거나 보도를 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먼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어제 20%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근거 제출을 요구를 했고 이 근거가 여의도 연구원이나 홍 후보 측 또는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자, 홍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다들 웃기네 하고 한방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 지사 별로 나무랄 일이 아닌 게요. KBS하고 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산하 아까 말씀드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8, 9일간의 언론사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 리서치에 대해서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 리서치가 KBS 연합뉴스의 의뢰로 지난 8일, 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발표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양자구도는 물론 1대1 뿐만 아니라 다자구도 3자, 4자, 5자 이런 데서도 문재인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샘플링 권위자로 알려진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학 통계학과 교수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김 교수는 무선조사 임의걸기 방법과 관련해서 무선조사 임의걸기, 그러니까 유선은 집전하고 무선은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임의걸기 방법, 즉 ARS겠죠. 와 관련해서 3월에는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를 해서 사용된 국번이 8,000개였는데 4월 조사에서는 60개 국번만 선택해서 전화를 돌려 조사 규모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60개 국번만 가지고 해서 발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좀 의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오자 구도에서 32.7대 36.8로 안철수가 앞섰고 사자 구도에서 홍준표로 단일화되었을 때 32.8대 37.1로 안철수가 앞섰고 사자 구도에서 유승민으로 단일화되었을 때 32.3대 39.1로 안철수가 앞섰고 사자 구도에서 이 바른정당이 안철수를 밀었을 때 또 33.6대 40.4로 안철수가 앞섰고 양자 구도에서는 36.2대 49.4로 안철수가 앞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안철수가 앞서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비단 이 조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많은 여론조사, 특히 보수 후보가 떡이 되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것이 공정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선관위가요. 문제가 터지고 어느 정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번에 이 여론조사는 뭐 문재인 후보가 100% 문재인 후보 측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선관위가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JTBC 그리고 지금 KBS, 연합뉴스, TV조선 이런 조사들이 안철수 후보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언론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살짝 조작하는 일이 물밑에서 다반사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보수 지지층이 힘도 못 써보면서 끌려가고 있는 행태도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의 형태를 보면 온갖 군데 장난을 다 치는데 이 대선에서 이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장난을 안 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국회에다가 이번에 대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론을 조사 내용을 갖다가 주요 선거에서 조작했을 때는 최소 징역 한 10년 이상을 때리는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이렇게 발의되도록 할 필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관위가 다수의 이 전문 여론통계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의 샘플이라든지 조사 방법 또 전체 전화를 걸었던 이 모집단 수 그리고 그 중에서 응답한 수 그리고 그런 것을 작성한 통계표 등을 전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은 이번 대선 중에 퇴출되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의뢰해서 로 데이터들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그것이 여론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보수 후보들은 정말 마음 비우고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승부를 걸어야 그래도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수구 보수적 행태를 제발 보이지 말고 경제개혁이나 부패 청산에 문재인은 안철수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보수가요,
이 수구를 청산하지 못하면 저는 이번만 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